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BTS 멤버들이 미국 일정 마치고 일부만 먼저 귀국을 했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받았고 사흘 동안, 나흘 아닌가요? LA 현지에서 열린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려 공연 수익으로 3,33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93억 원에 이르는 돈이라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던데 본인 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교양도서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아유, 네, 사실입니다. 네. 저번에 이 자리에서 사실 소개를 했었던 지금 여기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네. 책인데 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뽑아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하반기에 교양도서로 야,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BTS 멤버들이 돌아왔죠? 제가 이런 것들 이렇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론가로서 네.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부만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귀국했다는 소식보다 이들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그 인별의 개인 계정을 전부 개설을 했어요. 6일날 동시에 다 오픈을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다가 뭐 이제 그룹 활동도 그룹 활동이지만 또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보여줄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개인의 뭐 취미를 위해서 계정을 열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개인의 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B가 제니와 마파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기사가 되는 왜 친구를 했다가 끊었을까 이거 자체가 기사가 되던데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 현지 공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단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공연 수익을 3,300만 달러. 제가 어디서 실수로 3천만 원이라고 3,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저기요? 네. 390억이요. 393억 9천.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고 이게 그 LA의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차례를 통해서 거둔 수익입니다. 이게 세계 음악 시장 이 투어 이 단일 공연의 역사를 보면은 8년 만에 최대고요. 미국 안에서만 따지면 18년 만에 최대 규모.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라는 그 열린 LA가 있는 캘리포니아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 네. 엄청난 그 금액이네요. 감이 안 오죠, 사실.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박스 스코어라 그래요. 역대 흥행 순위에서도 이번 LA 콘서트가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이 정도면은 사실은 걸어다니는 기업이잖아요. 이분들 하나하나가. 네, 그렇죠. 매출액 대비 공연 횟수로 보면은 성과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 3천만 달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총 4회를 통해서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이런 비슷한 수익을 거둔 공연들에 보면 이거보다 보통 2배 이상 많아요. 뭐 10회 이상을 통해서 이 정도를 거둘 수도 있는 거고 뭐 20회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거고 8회. 뭐 그것도 사실 적은 숫자인데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총 단 4번의 공연만을 통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티켓 수익을 거뒀다. 이게 지금 사실 뉴스가 되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리고 3천만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다 이 얘기가 있던데 야구에는 2020 클럽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2050 클럽 경제 분야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 50억 클럽은 아니고 이제 3천만 달러 클럽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박스 스코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투어 전체를 뭐 투어라는 게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다 합치는 게 아니라 단일 장소에서 벌어진 1년의 공연들만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 3천만 달러의 그 수익을 거둔 가수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U2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레이트풀 데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들의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U2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레이트풀 데드는 히트곡이 별로 없지만 늘 콘서트장이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그레이트풀 데드를 따라다니는 그 엄청난 인파들이 있어요. 캠핑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절을 해서 그 그레이트풀 데드의 투어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의 그 투어 콘서트에 최적화된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BTS가 재밌는 건 뭐냐면 BTS는 물론 투어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준 아티스트죠.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들 중에 최근에
대중적인 히트곡을 빌보드 1위 곡을 뭐 1년에 4곡 이상 이렇게 만든 가수는 유일합니다. 진짜 엄청난 아티스트를 당대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 BTS가 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벽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뭐 벽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 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를 또 하나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게 이제 그래미 어워드 음악계 최고의 시상식이라고 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후보에 올랐어요. 그리고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에 올랐다는 거는 이제 팝 듀오 그룹이라는 부문에 2년 연속 후보에 올랐고 그거 자체는 성취인데 우리가 흔히 일반 부문, 주요 부문이라고 하는 3개 부문, 4개 부문 안에 뭐 신인상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3개 부문 안에 후보로 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들이 아쉽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이 아쉬움을 넘어서 팬들과 또 언론들이 모두 이제 그래미 상의 어떤 권위를 또 문제를 삼기도 하면서 또 그래미 상의 어떤 이런 보수적인 태도 어떻게 당대 최고의 인기 곡을 보유한 인기 가수 지금 이렇게 뭐 3천만 달러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가수를 의 음악을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래미상의 정체성이나 이런 한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RMC도 말했지만 반드시 이거를 말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걸 어떤 장벽이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뭐 BTS의 한계인지는 모르겠고 역으로 보면 그래미상이라는 어떤 미국의 그 가장 뭐 당대 권위가 있다고 하는 네. 음악상의 한계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래미의 벽에 노크를 한 아티스트로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게 우리는 이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질문이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시안 혐오 범죄입니다. 그 몇 년 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의 목숨도 네.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아시안 헤이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흑인들의 목숨이 소중하다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깊은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인권 운동의 뿌리가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주제지만 아시아나이트에 대한 부분은 늘 있어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는 역사처럼 치부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BTS에게 물어봤냐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뭔가 어떤 큰 가수가 상징적인 가수가 그리고 그 시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수가 이런 것을 언급을 해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담론의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디어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고 BTS에게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지고 BTS가 사실은 미국인도 아닌데 미국 안에서 이런 아시아네이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아시안들에게 어떤 하나의 프라이드죠. 네. 과거에 뭐 유명 아티스트들이 흑인의 인권, 프라이드를 높이 세워줬던 것처럼 BTS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떤 미국 내에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모색하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 BTS 입장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외국 가수가 아니라 여기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냥 수익만 얻어먹고 가는 가수가 아니라 이 미국 안에서 렐러번트한 가수, 관련이 있는 가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짧은 한마디 아주 뭐 길지도 않아요. 이런 짧은 한마디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서 BTS라는 가수가 새로운 위상으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나 타이라 뱅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명세를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쓰겠다. 그게 아마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해외에서 우리 영대킴 보러 오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Thank you for coming. 네, thank you all of you.